제가 이 기후변화학회 회원이 아닌데 이 센터장님 초청을 받고 와갖고 저희 내용이 사실 토목 쪽에 관련된 내용이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알만한 내용으로 추려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요. 행정안전부 연구단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행정안전부 연구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 가면 해저스 MH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풍수해가 왔을 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측, 즉 피해 비용을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그 미국의 해저스 MH를 한국형 해저스 MH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단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나라의 국내에 있는 바람이 즉 강풍이 불었을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시설물 타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풍수의 저감계획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의 저감계획 보고서에는 각 지자체별로 강풍이 발생했을 때 위험 지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험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개 정도의 지자체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피해 시설물을 만들었고요. 복잡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미국 해저스 MH 시스템입니다. 미국 해저스 MH는 약 1,000억 정도 들였고요. 만든 기간은 한 40년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쫓아가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나약한 편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연구에서 저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저스 MH에는 시설물별로 바람, 강풍이 불었을 때 강풍 세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냐라는 예측 모델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취약 시설물별로 얼마 정도의 강풍에 몇 퍼센트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다 탑재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상함수 도출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임의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해저스 MH를 개발할 당시에 미국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알고리즘을 저희가 그대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에는 국민안전소방방재청 때부터 재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풍이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별로 피해 사례를 조사를 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재연보를 가지고 손상함수, 아까 보여드린 피해 예측률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함수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강풍이 증가하면 피해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강풍이 증가하면 피해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손상함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니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확률론적으로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풍에는 우리 강도라는 세기가 있고요. 취약 시설물에는 그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강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쪽이 크면 손상률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만든 손상함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다시피 오른쪽의 X축은 풍속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순간 풍속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의 Y축은 그 해당 시설물이 이 풍속에 얼마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것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것은 로그의 함수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30m/s가 불었을 때 이 해당 시설물은 약 30%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30%에 해당되는 피해액만 산정을 해서 그것으로 좀 더 실질적인 피해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괜찮아, 반파, 전파, 즉 50% 파괴, 100% 파괴 이렇게밖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능률적이고요. 이렇게 손상함수라는 걸 저희가 만드는데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그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설계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충청도일 수도 있고 강원도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련되는 인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설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간판,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도 있고 8층에 설치된 즉 설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 위치에 따라서도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피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탑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탑재할 수 있도록 뭔가 축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손상함수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미국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미국에서는 저희한테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리즘만 논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저희가 공부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스 코드를 개발을 했고요. 그 소스 코드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랑 검증을 했는데 어떻게 잘 맞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요. 강풍에 대한 연구는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기존에 10년 정도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는데 그분들의 데이터는 국외 자료랑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행정안전부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쭉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취약시설물에 대한 인벤토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물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와 계시는데 실제로 강풍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나는 시설물의 90%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의 간판이 떨어졌는데 그거에서 국가가 보상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풍 피해에 대한 조사도 빈약하고 굉장히 미흡한 게 지금 국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 제안하기를 강풍에 대한 취약시설물의 인벤토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차를 먼저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목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 연구 기간 5년 동안 이 손상함수를 만든 모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고려를 못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계속 고려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거 보여드리면 이게 아파트 창호입니다. 아파트 창호가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때 깨질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아파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이것도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층을 기준으로 10층 미만은 저층, 10층 이상은 고층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 보이는 이 BCD라는 것은 지역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B는 서울특별시 같은 도심지 지역을, C는 일산과 같은 서벌브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D는 농촌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도출한 손상함수는 다 다르고요. 손상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 세기에 따라서 그 창호가 부러질 피해율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개발한 것은 이건 뭐냐면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또 손상함수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있을 때 창호의 정면으로 부는 바람이 있고요. 벽면을 받고 돌아와서 소용돌이 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윈드월드, 리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바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손상함수를 또 다 뽑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창호가 아파트가 중앙부에 위치한 아파트가 있고요. 이 가 쪽에 위치한 아파트 창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위치한 아파트 창호가 바람에 받는 영향이랑 가 쪽에 위치한 아파트 창호가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손상함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냈고요. 얘는 최근에 펜션이라든가 경량철골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경량철골주택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표준화 도면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경량철골주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손상함수를 뽑아낸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경량철골주택의 벽체 창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의 주각부라고 해서 주각부, 즉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상함수를 보다시피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방음벽인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강풍에서 손상된, 즉 붕괴된 사례가 과거에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방음벽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과 같이 구조 성능을 조사를 하고요. 이렇게 손상함수, 방음벽이 위치된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손상함수를 뽑아냈는데 방음벽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부분이 있고 중앙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따라서 손상함수는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것은 연구용으로 한 건 뭐냐면 방음벽이 위치한 지역이 다 다른데 그 지역에 강풍 위험도라는 게 있습니다. 강풍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가지고 저희가 강풍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랑 매칭을 시키면 그 지역의 방음벽이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5개 광고 구조물인데요. 5개 광고 구조물은 보다시피 광고판이 저희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돌출형 광고판만 타깃으로 했고요. 돌출형 광고판은 이렇게 접합, 연결 접합부와 앵커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연결 접합부에 대한 저희들 손상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S는 콘크리트에 박히는 앵커부가 뽑혀서 강풍이 발생했을 때 손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인데 이 앵커를 박을 때 박는 깊이가 있고요. 앵커를 박을 때 쪼는 힘이 또 있습니다. 토르크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어느 정도 깊이로 현장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상함수는 보기와 같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손상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 저희 스코프에 없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로수를 잡아당겨서 부러지는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어서 가로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상함수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특정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연구적으로 한번 해봤다. 그런 개념이 강하고요. 바람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우리나라에서 비닐하우스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해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강풍 손상함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크게 단동 비닐하우스와 연동 비닐하우스 두 개로 나눠지는데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저희 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조물의 성능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손상함수입니다. 비닐하우스의 손상은 비닐이 찢어지는 경미한 손상과 비닐의 주요 부재가 부서지는 손상이 있는데 비닐이 찢어지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구성하는 프레임 뼈대가 붕괴되는 것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얘는 연동 비닐하우스입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형상이기도 하고요. 연동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손상함수를 개발을 하는데 이 손상함수를 개발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설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손상함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할 때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함수를 개발을 하고요. 얘는 그 비닐하우스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 구조가 노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서 손상함수가 어떻게 시프트가 되는지를 저희가 연구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적으로 해본 건데요. 복합재난이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 때, 저희가 이제 타겟을 여름으로 잡았습니다. 홍천 지역에 가장 높이 폭염이 발생했을 때 강풍과 동시에 작용할 때 손상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것인데 실제로 강풍에 대한 영향성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 폭염에 의한 영향성은 크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과를 통해서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행정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탑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여드린 이 많은 손상함수를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시설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손상함수를 다 뽑고 있습니다.
얘는 아파트 아까 보여드린 그 많은 손상함수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 지금 제 입장에서는 시스템 탑재에서는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아파트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지역에 이 4가지 유형의 아파트가 얼마만큼의 가중치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대표 손상함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판인데요. 간판도 아시겠지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사이즈가 너무 다양하고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손상함수를 적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손상함수 마찬가지 간판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유형이 그 지역 내에 몇 %씩 시공이 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대표 손상함수를 뽑아내는데 간판의 경우는 아파트와 좀 다르게 몇 층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대표함수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층수에 따라서도 대표함수를 저희가 뽑아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손상함수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야, 너 만든 손상함수 신뢰성이 얼마나 있어? 정확성이 얼마나 있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정확성이 없으면 이게 시스템에 탑재되면 피해 자체의 산정 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든 손상함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문, 방송, 언론 매체의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단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난 사례를 저희가 도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감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각적으로 저희가 보고 손상률을 예측을 하고요. 그 당시에 불었던 바람의 풍속은 기상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일이 지금 신뢰성을 검증할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희가 만든 손상함수하고 매칭을 해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는지 검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하면 제일 좋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실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계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홍수에 대한 피해 예측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강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만들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요. 강릉시를 만약에 대표적으로 하면 강릉시의 아파트 지도와 광고물에 대한 지도를 다 이렇게 이벤트로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강풍 위험도 지도를 엎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해저스 MH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기대 효과인데 기상청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게 구조물이거든요.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실 때 그 지역의 시설물 피해도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보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상청의 홈페이지 상에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되니까 그 지역에 발생이 예상되는 강풍 세기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구조물, 즉 취약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들을 예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면 좀 더 시민들이 안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느 지자체, 어느 관공서에서도 강풍이 발생했을 때 취약 시설물이 있다,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알려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행안부도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기상청 예보 시에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아니면 시스템에서 보여주면 공장을 경영하시거나 간판을 다시거나 자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